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손해평가사 사실 요즘 많이 하죠. 베이비부모 세대들의 은퇴 러시를 따라 엄청난 산업 예비군들이 배출되자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나와봐야 과거의 어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손해평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온 자료도 있지만은 정확한 핵심을 짚어주는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료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뻥튀기도 되고 연봉이 몇천에 이르란더니 하고 나면 금방 돈이 된다느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 특히 틀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물론 이것은 손해평가사를 경험해본 제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크게 틀린 점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손해평가사가 적성에 맞으려면은 일단 운전을 좋아해야 됩니다. 운전도 이것은 상당히 좀 고난도의 어떤 운전. 왜냐하면은 산길이나 농로 좁은 길도 아닌 길을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됩니다. 특히 또 지도에도 없는 그런 작은 농로 이쪽도 전부 다 앱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앱 지도 보야 농로에 여러 가지 장애물, 구렁 이런 거 보려 하면은 도저히 운전을 좋아하고 운전을 잘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로나 이런 쪽에 산길을 운전하다가 차가 구렁이나 농로에 빠져가지고 부상을 당하거나 차가 크게 파손되는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형상 과수원이나 일부 논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과수원, 감과수원, 사과과수원 이런 곳은 대부분 산지나 구렁지에 많습니다. 이런 산지나 구렁지는 당연히 좋은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좁은 농로나 경운기 한 대 정도 다닐 정도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 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길도 많기 때문에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은 대부분 보면은 혼자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2인 1조로 팀을 편성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2인 1조로 나갈 경우에는 보통 하루 건너 스파카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못하겠으니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매일 그러면은 별로 좋아할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운전은 참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대부분 혹석인 여름에 일이 집중됩니다. 이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주로 여름에 오죠. 집중호우, 태풍, 강풍, 여러 가지 홍수 이런 등등 자연재해가 여름에 집중되기 때문에 여름에 피해가 났을 때 나가서 그것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야 되고, 또 대부분 우리나라 농작물들의 어떤 그런 생육 환경이 여름에 자라기 때문에 겨울에는 논밭이 휑한데 가서 평가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여름에 일을 하게 됩니다. 한여름에 구릉지를 갖다가 산지 특히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최소한 땡볕 아래에서도 한 서너 시간, 심지어 7, 8시간까지도 어떤 노동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체력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다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요령껏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체력이 없으면은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그 감과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지이고 뭐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그 땡볕에 그 산지를 오르내리라 하면은 상당한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마 누구도 그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을 떠나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뭐 마인드나 성향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방랑벽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대충 어떤 뭐 집을 좀 떠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대부분 그 저 평가 대상이 그 시골이다 보니까 출장을 가야 합니다. 뭐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서너 시간씩 운전해 가지고 주로 뭐 군단이 이런 쪽에 가서 심지어 뭐 한 열흘 이상씩 거기서 계속적인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로 이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여름철에 평가가 집중되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뭐 그 저 열흘 이상 뭐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평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뭐 초가을이죠. 초가을에 그 벼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한 열흘씩 뭐 이상 평가를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집을 떠나서 좀 지내기 어렵다, 뭐 여러 가지 나가 가지고는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 뭐 현장에서 출퇴근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서 뭐 경북 영양, 뭐 경남 거창 이런 서너 시간씩 걸리는 곳에 가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소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가사의 업무 중에 그 가축도 있는데 주로 소죠. 소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그 어떤 뭐 심지어 한 서너 시간씩 운전해가지고 그 평가를 하러 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또 당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소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숙박비가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차비 외에 숙박비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뭐 운전을 좋아하고 또 객지 생활에 좀 이런 부분을 평안하게 받아들여야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 같으면은 사실은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리 계산에 밝아야 합니다. 수리 계산에 밝아야 한단 말은 이 시험 과정에서도 적용되고 나중에 평가 업무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평가 업무할 때는 이거 역시 뭐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산을 해가지고 그 평가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느리면은 평가하고 나서 보통 그 뭐 카페나 뭐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실제 평가한 부분을 갖다가 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계산이 능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계속 틀립니다. 이게 틀리면은 맞춰질 때까지 그 퇴근이 없습니다. 뭐 심지어 뭐 보통 빠른 사람은 한두 시간 할 수 있는 일 갖다가 7, 8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업무를 갖다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적어도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 디지털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디지털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앱이라든가 이런 걸 다룰 때 전혀 뭐 디지털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뭐 엑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달아야 되고, 그걸 또 뭐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그쪽에 문외한이다 이러면은 좀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잘해야 된다. 특히 또 시험을 칠 때 수험 생활 과정에서 계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그 계산 과정을 갖다가 쭉 써야 되고, 그 부분이 조금 그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빨리 쓰고 빨리 풀고, 심지어 뭐 두루마리에 이렇게 쭉 계산 과정을 푸는데 한 문제가 뭐 어떤 푸는데 그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을 A4 용지로 한 2장씩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쓰면서 그 계산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리면은 그것은 거의 뭐 어떤 추가 점수라든가 이런 그런 아량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뭐 공업용 그 공학도용 전자계산기를 쓰지만은 그 역시도 뭐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좀 그 예외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어떤 그 뭐 좀 친화력이랄까, 뭐 서비스 마인드 이런 것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뭐 정책 보험이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그렇게 어떤 정한 위법 사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보험금 지급은 될 수 있으면 해주는 쪽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뭐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좀 이 보험금을 갖다가 어떤 기망회나 여러 가지 수수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보험금을 갖다 부정하게 다른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농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뭐 막무가내로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또 그 부분이 또 역시 민원으로 발생해 가지고 어떤 그 농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조정 능력이랄까 이해 능력 이런 것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뭐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그 지인 한 명은 뭐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좀 이렇게 운전을 굉장히 좀 싫어하고, 운전을 조금만 해도 두통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운전에도 능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과감하게 그만둘 것을 종용했고, 그 친구도 결국은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해가지고 공부를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해평가사가 실질적으로 합격하기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성실히 하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난관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컷 그 어려운 난관을 넘어가지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운전이 뭐 여러 가지 적성이 맞지 않는다든가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 원통하겠습니까? 그 들인 그 내공과 능력 뭐 여러 가지 그런 등등 부분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그만둔다면은 그것은 뭐 분명 마이너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아마 통상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한 50대 60대 뭐 분들이 많을 텐데 사회적인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다 뭐 충분히 그 감안하고 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긴 봅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평가사에 있어 가지고 적성에 맞거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뭐 수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